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올해 안에 1300불은 간다라는 주제와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것과 비트코인 주류가 될까라는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1분기 딜리버리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자, 그 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 bullish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웻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로 1,300불을 설정했고요. 그 뉴 레이팅으로서 아웃퍼폼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탑 픽스, 즉 자신의 최애 주식이다.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라고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댄 아이브스가요, 자신의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주식에 대해서 뉴트럴에서 아웃퍼폼 단계로 상향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에 이 주식은 사야 된다, 이 주식은 팔아야 된다, 이 주식은 홀드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항상 내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댄 아이브스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bullish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다른 애널리스트보다도 훨씬 높게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년 동안 이 댄 아이브스의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거의 다 근사치로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댄 아이브스가 항상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그게 다 따라갔었어요. 작년에 제 채널을 계속 주시하신 분들은 이 댄 아이브스의 목표 주가가 얼마나 이 정확도에 있어서 가까운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목표 주가는 항상 높게 제시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이 댄 아이브스가 항상 테슬라 주식을 그러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는 항상 뉴트럴 입장이었어요. 중립적이었습니다. 자, 중립적이란 말은 테슬라 주식을 그냥 홀드하고 있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outperform이라는 그 것으로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요, Stock Recommendation Chart라는 거거든요. 즉, 이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주식을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통 주식 추천에 있어서 5단계로 나눠집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bearish예요. 즉, 넘버 5부터 5단계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bullish한 거예요. 자, bearish는 5번의 아래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sell이라고 써 있죠. 팔으라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지금은 파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trong sell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버 5 단계, bearish 단계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주식은 파는 게 맞다라고 추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게 되면요, 넘버 4는 underperform이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딱 중립이에요. 뉴트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댄 아이브스가요, 항상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뉴트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샀다? 그럼 홀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좀 애매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홀드에서 이 2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outperform 단계다. 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번에 1분기 발표를 보니까 이거는 outperform 단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2번의 입장을 얘기한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outperform에 대해서도 네 가지 표현을 같이 곁들여 쓰게 됩니다. 자, 밑에 작은 글씨를 보게 되면요, moderate buy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 적정한 돈, 여윳돈이 있으면 계속 사모아 가라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댄 아이브스가 지금 현재 moderate buy,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모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accumulate 단어를 씁니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은 계속 사모아 가라는 얘기거든요. 쌓아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overweight,
자, overweight은 반대말로 underweight인데요. 이 테슬라가 overweight이니까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add라는 거죠. add는 뭡니까, 여러분? 비중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축소하지 말고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비중을 계속해서 add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add하면은 그 비중을 늘려가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사실 넘버 원 단계가 이제 bullish인데 buy rating이죠. 사라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이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는 1번 단계인데 적어도 2번 단계는 데나이브스가 정말 근래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데나이브스가 오랫동안 입장을 뉴트럴이었거든요. 사게 되면 홀더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웃퍼폼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바꿨다라는 것은요. 테슬라의 미래가 굉장히 불리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웃퍼폼 단계의 표현처럼 조금씩 계속 더 사모아 가라는 거예요. 계속 사가고 그리고 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요, 이 데나이브스가요, 목표 주가를 또 상향시켰습니다. 자, 과거에 950불로 설정했었죠. 950불도 굉장히 사실은 높은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 발표를 보고 나서는 1000불로 상향시켰습니다. 자, 950에서 1000불로 상향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나이브스가 이 바라볼 때 불케이스가 되면 이 테슬라가 불케이스가 되게 되면은 1300불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죠. 여러분, 이 테슬라는요, 항상 불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언제나 불케이스였습니다. 정상적이고 보통적인 주식이 아니라 항상 불케이스이기 때문에 1300불이 적어도 올해 말에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예측할 때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6개월이나 1년이면 대략 올해 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1300불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데나이브스는 사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00불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700불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2배로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2배만 뛴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서 남는 장사거든요. 아니, 크게 남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사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모아 가셔야 합니다. 절대 빚을 내어서 투자하면 안 돼요. 갑자기 또 폭락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모아 간다면 올해 말엔 적어도 1300불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번에 데나이브스가 자신의 리포트에서 테슬라의 1분기 딜리버리 그 발표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자, 이번에 18만 5천 대에 육박하는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데나이브스는 그 1분기 그 딜리버리의 숫자를 보고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패러다임 체인저다. 패러다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뭡니까? 세계관, 생각, 뭐 이런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이번에 깜짝 발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의 월가는 16만 5천 대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현재 여러 가지 그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이런 그 판매 대수가 많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패러다임 체인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pent-up demand. 자, 수요가 줄 것이다. 중국에서도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니오가 있고 엑스펑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중국 내에서 큰 회사들도 많은데 그리고 유럽에서도 등장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nt-up demand, 테슬라의 디맨드, 즉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가파르게 아주 스트롱 디맨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건 테슬라 측에서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숏셀러들이나 공매도 세력들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자꾸만 반박을 했잖아요. 거짓말이다. 뭐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현재 이번에 1분기 딜리버리를 보면서 테슬라의 디맨드, 즉 수요는 강력하다는 걸 증명했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모델 3와 모델 Y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계속해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모델 Y는 모델 3를 뛰어넘어서 중국과 유럽에 아주 더 강력한 디맨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올해 전체 인도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인데요. 자, 이 대나이저는요, 대략 85만 대는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exceed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1분기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스피드로 가게 되면은 85만 대는 돌파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달린다면은 90만 대도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요, 현재 업계에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The ongoing chip shortage,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죠. 그리고 supply chain issue, 그리고 공급망의 이슈들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85만 대에서 90만 대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비교를 했을 때에 일론 머스크는 올해 100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직원들 모임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 대나이즈는 최고로 잡았을 때 90만 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책상 위에 앉아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와 누가 더 여러분 그 현장의 이 흐름에 여러분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근데 데나이즈는 90만 되면 많이 잡은 거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100만 대가 가능하다면요, 올해 충분히 100만 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 저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100만 대 돌파가 되냐 안 되냐가 초미의 관심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에서 살펴볼 것은요,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데나임스가요, 1분기에 그 발표가 그 성장이 압도적이었잖아요. 18만 5천 대. 근데 그 수요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이번에 딜리버리 숫자는 아이 파핑 수준이다. 즉 눈알이 톡 튀어나올 정도의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건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 분의 빨간색인데요. 이 테슬라의 그 딜리버리 숫자가 대략 40%, 즉 생산해서 딜리버리 하는 이 딜리버리 숫자의 40% 정도가 그 2022년까지는 중국에서 이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이 테슬라의 이 딜리버리 숫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2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테슬라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잡 리포트가 보고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잡 리포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3월 달 그 직업이 91만 6천 개가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상은 시장의 예상은 66만 개 정도가 잡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려 91만 6천 개가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테슬라의 그 1분기 보도가 엄청나게 그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아는 것처럼 이 잡 리포트가 어마무시하게 이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뭐 엄지를 치켜 올리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1분기에 정말 화려한 보고와 더불어서 미국의 잡 리포트가 엄청나게 그
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S&P 500,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요. 동시에 특히 지금 현재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구글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오르고 있고 애플도 오르고 있고 빅테크주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계속 떨어져서 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빅테크주들이 날아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미 구글과 아마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구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구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많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해요. 결국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1년에 뭐 30%씩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JP모건. 월가의 대표적인 메이저 기관인 이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략 한 13만 불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만 불 정도니까 13만 불이면은 거의 2배 이상 뛴다는 거거든요. 거의 3배까지 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메이저 기관인 JP모건이 이 비트코인이 13만 불까지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점점 더 많은 프로페셔널 인베스터, 전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문 기관들과 또 메이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은 비주류일 줄 몰라도 메이저 기관들과 주요 프로페셔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한순간에 비트코인은 비주류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파지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들이 기술이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면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접근하고요. 그리고 파지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언제나 이 기술의 진보에서는 파지티브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테슬라도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